요즘 사람들이 신축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평당 2억 찍었다. 원베일리 국민평형 60억 원 신고가 찍혔다. 그래서 이게 소문은 있었습니다. 소문에 60억 거래됐어요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닐 거야. 부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30평이 60억인 건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당 1억을 돌파한 게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평당 1억도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평당 2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 찍혔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거의 뭐 3달 만에 5억씩 올라가는 뭐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당 2억 지금 말도 안 되고 미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2024년에서 아파트에 기대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좀 특이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라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축이에요. 신축이고 되게 대단지입니다. 거기다 이제 반포라는 데가 이제 3도심, 광화문, 여의도, 이 강남 3개를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가운데 딱 한강과 용산, 반포 이렇게 딱 3개가 있죠. 한강은 사람이 못 사는 데니까 용산 아니면 반포인데 용산은 인구가 좀 적습니다. 적고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반포는 인구도 많고 주변에 이제 뭐 대단지 거주지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군, 뭐 직장, 교통 할 거 없이 다 불편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포가 입지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 한강뷰 좋아하죠. 근데 여기는 한강뷰가 있는 단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단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대단지죠. 신축 제일 좋아하죠. 근데 신축이요. 신축도 가장 신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급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고급화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브랜드를 따지잖아요. 근데 브랜드도 레미안이야. 반포의 레미안이에요. 한강뷰의 대단지 신축 고급화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여기가 뭐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커뮤니티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뭐 사우나 같은 것들도 다 잘 돼 있어요. 이제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거기다 이제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도 있는데 골프 연습장도 이제 그 뭐랄까 골프장을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천막을 걸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천막을 걸어 놓고 여기서 공을 쳐서 이렇게 맞추는 데가 있습니다. 펄럭펄럭 하는 데가 이제 과거의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스크린 골프를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골프 연습장 뭐 이런 GDR 이런 데 안 가도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고 실내 체육관 같은 것들도 있어요. 실내 체육관도 이제 만들어 놓고 대단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스카이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서울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자체 허가권자들이 스카이 브릿지를 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스카이 브릿지를 넣으면 다 빼라고 그래. 근데 안 빠지는 동네가 몇 군데 있거든요. 용산하고 반포가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쪽들은 이제 스카이브리지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카이브리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한강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거의 가장 근접한 건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뷰가 좋겠죠. 그러니까 내부도 좀 5성급 호텔 같이 인테리어에 좀 힘을 좀 빡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경도 요즘에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데 조경도 잘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대단지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뭐 러닝이나 뭐 이제 산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한 공원만큼 느낌을 내게 해놨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잘 갖춰져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 살기 좋은 아파트가 또 좋은 아파트일 텐데 여기 이제 놀이터들을 또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급화와 좀 고급화가 덜 된 아파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좀 조경이나 그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에 힘을 좀 빡 주는 게 요즘 고급화의 좀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뭐 놀이터도 잘 돼 있고 실내 그런 뭐 체육 시설 같은 것들도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키즈 카페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방방방 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애들이 즐겁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손주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흐뭇한 거지. 우리 집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좋다는 거냐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런 신축은 되게 적고요. 실제로 이제 구축들이 우리나라는 훨씬 많다 보니까 신축 얘기는 들었지 뭐 내가 경험을 안 해본 거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면 사실 뭐가 좋은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은 차
차를 안 타봤으면 뭐 그 차가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좋은 차를 타보면 좋긴 좋거든요. 좋긴 좋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파트의 역사부터 아파트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러면 내가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의 정의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이제 5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5층 넘는 거는 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37년에 준공된 충정 아파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철거가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 뭐 주상복합인가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나홀로 아파트고 가운데 중정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가운데 뚫려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건 뭐냐? 좀 동이 여러 개가 있고 나름 좀 대단지로 지어놔야지 아파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생긴 거는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이 마포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름 그 유명한 프랑스였나? 디자이너한테 또 이렇게 디자인을 좀 설계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1960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90년대 한번 재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던 때잖아요. 이 경기도만 해도 초가집이 많을 때였고요. 서울도 뭐 판자촌도 많고 단독주택이나 뭐 정말 낡은 빌라 같은 데서 살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그것도 대단지가 생겼으니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했겠죠. 그리고 이때 아주 고급 상류층 주택으로 지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의 기준이 뭐냐면 연탄 보일러. 이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왜냐면 이때는 연탄이 뭐야. 그냥 뭐 정말 장작불 떼고 뭐 이럴 때고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뭐 푸세식으로 살던 그런 시절인데 연탄 보일러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고급화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뭐 하나 뭐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연탄 보일러가 이제 있긴 한데 사람들이 무서웠대요. 왜냐면 이게 가스 때문에 가스 중독으로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이 현장 소장이라고 하나? 관리 소장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소장님이 자기가 직접 잡았대요. 거기서. 나 안 죽는다. 여기서 보일러 때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시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다가 나중에 문제 없구나 하면서 인기가 확 늘어났던 그만큼 이 당시에 고급화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1세대 아파트라고 부르는 아파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70년대입니다. 이게 62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단지를 지은 거고 그 뒤로 이제 몇 단지 나오다가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데 90년대 초반까지가 1세대 아파트입니다. 동부 이촌동하고 여의도 일대 이제 아파트들이 막 대규모로 짓기 시작해요. 그 전에 한번 아주 낡고 대충 지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너무 평이 안 좋았어요. 막 사람이 막 공사하다 죽기도 하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파트 안 좋구나 해서 국가에서 70년대부터는 아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고급으로 짓자 해서 작정하고 지은 데가 이제 동부 이촌동 여의도 이런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단지고요. 성량갑 복도식 판상형 아파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낡은 아파트라고 말하는 그 아파트가 70년대만 해도 완전 최신형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고급화는 뭐였냐? 엘리베이터.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제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고층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고 고층이라는 거는 뭐 어디 뭐 명동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다는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타러 오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막 있고 그다음에 동간극이 막 넓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널찍널찍하게 막 떨어져 있어. 그다음에 식모방. 지금은 식모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뭐 가사도우미라고도 잘 안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 대학교를 안 가고 뭐 이런 그 여자분들이 이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골이 워낙 못 사니까 식모로 막 서울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서울에 있는 뭐 친척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소개해주는 부잣집에 딸들이 보통 가가지고 식모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모방을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랑 숙박을 다 제공을 할 테니까 사실상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우선 그 입 하나를 더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여의도나 뭐 동부 이촌동 이런 데 큰 평수들 거기 가면은 식모방이 주방에 하나씩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게 고급화의 기준인데 이럴
이때 지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1986년에 지은 잠실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그 코엑스에서 탄천 건너가지고 잠실로 갈 때 나오는 아파트인데 이게 그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해가지고 88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그 선수들 숙박을 위해서 숙소를 지은 거예요. 숙소를 짓고 나중에 분양을 해야지라고 해서 지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1988년에 얼마나 이 올림픽의 진심이었냐면은 그 전에 원래 화장실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더럽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얼굴을 알리는 그런 행사인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되겠느냐 하면서 화장실도 막 청소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좀 더럽긴 했지만 거기다가 판자촌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아파트를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소매치기들이 자진해서 한 달 동안 우리 소매치기 안 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소매치기가 없어지고 이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전 국가적으로 이제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지은 아파트인데 이때 뭘 했냐?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이때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80년 중반 때. 자, 왜 그러냐면 1970년대에 자동차가 12만 대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에 2,400만 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200배가 늘어나는데 1980년이잖아요. 요때만 해도 54만 대예요. 54만 대. 인구가 그때도 적지 않았는데 50만 대라는 거는 사실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를 뭐하러 팝니까? 팔 필요도 없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에 보여줘야 되잖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파트도 이렇게 짓고 깔끔하게 멋지게 산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넣은 게 아닐까. 이 당시에 지하주차장이라는 거는 백화점이나 아주 큰 대형 빌딩 같은데 약간 좀 있었고 웬만하면 없었다고 합니다. 차를 별로 안 타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199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죠. 54만 대가 10년 만에 340만 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 8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급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주차장으로 답이 안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동차가 급증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8배가 늘어나니까 주차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들에서 주차 문제로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때 지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세대당 한 대 정도면 되겠지 뭐. 한 대도 필요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었는데 그 뒤로 차가 뭐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 버리니까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문제네? 라고 생각하면서 2세대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짓는데 2000년대까지 짓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우선 이게 생겨요. 그 IMF가 딱 끝나고 97년 IMF 끝나고 98년, 99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경제가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건설 경기를 살려가지고 이 경제를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집값도 워낙 또 빠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자율화를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자율화를 하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됐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처음으로 뭐 레미안, 뭐 이편한 세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뭐 이렇게 부르다가 선경 아파트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는 레미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급화를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옆에 계단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편한 거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두자 해서 직결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을 조금 신경 씁니다. 조경도 좀 신경을 쓰고 이제 약간 그 후반기로 가면은 지상부를 이제 공원을 좀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차장으로 막 깔다가 그래도 지상에 좀 공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공원 겸 조경 겸 해가지고 차도가 뭐 있기는 한데 약간 좀 애들도 좀 놀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세대냐 2.5세대냐로 갈 때 이 조경과 지상부 공원화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단지가 이제 잠실에 있는 뭐 엘스, 릴센츠 뭐 이런 단지들입니다. 그때가 이제 2세대 극후반에 나온 단지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세련된 느낌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뭔가 가보면은 좀 커뮤니티도 없고 이런 애매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도 공원화가 돼 있고 차도 뭐 없고 뭐 초품화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왜 커뮤니티가 없지?
요게 그 가장 끝물에 나왔던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세대 아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3세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기 시작한 때예요. 뭐 그전에도 뭐 못 살았다고 하기는 뭐 애매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시대에서 약간 이제는 선진국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 또 괜찮은 부자 동네 이런 데들은 야 그냥 지하 주차장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브랜드가 계속 고급화를 하다 보니까 야 뭐 더 없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니즈를 맞춰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2005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됩니다. 그전에는 발코니를 광폭 발코니 뭐 이런 것들을 좀 허락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가 이제 넓었습니다. 뭐 1.5에서 2m까지 이제 확보를 한 단지들이 많은데 이런 단지들을 가지고 막 불법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안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발코니를 확장을 해가지고 넓게 집을 쓰던 게 이제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국가 차원에서 그냥 확장을 합법합시다. 그냥 합법으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확장을 다 오픈을 해줘요. 그전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몰래 했어요. 근데 아예 확장을 하는 걸로 합법화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발코니 확장을 합법이 아니니까 구조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합법이 됐으니까 아예 설계 단계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를 가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1베이, 2베이, 3베이 해서 3베이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3베이를 하면 무조건 작은 방 하나가 뒤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방이 들어가는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구조가 되죠. 근데 발코니를 확장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길게 뽑아야 돼요. 집을 길게 뽑아가지고 뒤에도 발코니, 앞에도 발코니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3베이보다 훨씬 더 발코니가 넓어지니까 발코니는 이제 전용 면적에 안 들어가서 확장하면 실제로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옆으로 길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 2베이, 3베이, 4베이 해가지고 4개를 배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복도가 생깁니다. 복도가 생기는데 대신 뒤에 발코니가 길게 들어오니까 여기 주방을 확장할 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하자. 그래서 확장을 안 하면 기괴한 이상한 구조로 건물을 짓고 당연히 확장을 하겠거니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4베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세대와 3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요즘 생활 패턴에 맞냐 안 맞냐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 때만 하더라도 김치 냉장고랑 이제 그 빨래 건조기 있죠. 요거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3베이는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발코니 확장하고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좀 벽에 걸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4베이가 나오는 3세대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할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아예 주방도 확장을 고려해서 더 넓게 빼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우리나라도 돈도 좀 벌고 자산도 좀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집에서 잠만 자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이제 휴식도 좀 취하고 그다음에 약간 취미의 공간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야 그냥 아파트 그냥 여기 안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일상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기면서 이게 커뮤니티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 있는 그 커뮤니티거든요. 아까 제가 뭐 원베일리도 보여드렸지만 원베일리에 있는 거 다 있어. 있긴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뭐 키즈 카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약간 올드하죠. 이건 어쩔 수 없지. 예전에 지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이제 대부분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딱 거주하면서 주말에 상가 정도 가고 아니면 커뮤니티 가고 뭐 그러면은 웬만한 주말에 일상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축 아파트가 뭐가 좋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3세대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이 3세대 아파트에 살아보면은 생각보다 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편하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를 타고 갈 일이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편해해. 그냥 뭐 학원 갔다가 뭐 어디 놀러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단지들은 또 대단지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가 또 있기도 해요. 1000세대가 넘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품화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놀기 좋고 뭐 수영장 가서 뭐 놀고 뭐 키즈 카페 가서 놀고 그다음에 단지 내 상가 가면 학원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야 아파트 사는 게
좋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하고요. 2세대 뭐 1세대 뭐 이런 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잠자는 거지 뭐가 뭐 중요해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이게. 자,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이 고급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브랜드들이. 근데 이제 고급화를 하는데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장사를 하는 데니까. 그래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4세대 아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4세대로 보는데 여기가 뭐냐? 레미안과 자이가 독주를 해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레미안 자이가 완전히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원래 현대 건설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힐스테이트 좀 약해. 이 편한 세상? 이거 안 돼. 밀리는 거예요. 푸르지오?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레미안하고 자이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안 자이만 막 둘이 1, 2등을 막 다투고 3등부터는 잘 안 쳐줘.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드로 갈 수는 없다. 우리는 프리미엄을 만들자 해가지고 롯데캐슬이 르엘이 나오고요. 이 편한 세상에서 대림에서 이제 아크로가 나오고 DH도 나오고 뭐 하나포레나 푸르지오 서밋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레미안하고 자이는 지금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원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가오를 부리는 거죠. 자, 근데 나머지 브랜드들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만들었는데 뭘 해줘야지 이게 프리미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 예, 택가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급화를 하려고 봤더니 호텔인 거예요. 호텔. 고급의 끝은 호텔 아닌가.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호텔로 갑니다. 가장 먼저 호텔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조식 서비스가 떠오르죠. 호텔에서 딴 건 몰라도 아침 조식은 먹잖아요. 그래서 조식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 한 데가 이제 트리마제입니다. 이게 두산에서 지은 건데 트리마제가 더 이상 아침 준비하지 마세요. 이 컨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게 2013년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침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집에서 살면. 그리고 여기는 마사지 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아침 식사도 이제 뭐 먹을 사람들은 식당 와서 먹으세요. 우리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우린 호텔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먹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뭐 미분양도 나고 했지만 완전 이제 고급화가 성공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림 이편한 세상이 야, 우리도 그럼 프리미엄으로 간다. 그러면 호텔로 가자. 자, 우리는 조식은 당연히 하는 거고, 자, 수영장도 가자. 그리고 골프 연습장 당연히 깔아야지. 그리고 호텔 뭐야? 스카이라운지 아니야? 스카이라운지. 야, 우리는 조망으로 간다. 해가지고 스카이라운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 리버파크에 보면은 약간 호텔급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레미안 퍼스티지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여기 뭐 사우나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스카이 브릿지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막 공부하는 막 중학생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있고 뭐 회의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아파트에 살면은 호텔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밀었는데 이게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3세대에 사시는 분하고 4세대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4세대 거주자분들의 상당수가 호캉스를 안 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호캉스를 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보다 호텔이 더 작잖아요. 그리고 수영장은 어차피 집에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가 뷰도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뷰가 더 좋고 집도 넓고 편하고 수영장도 있고 조경도 더 잘 돼 있는데 호텔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호텔을 잘 안 갑니다. 이 4세대 아파트 거주자분들은 그걸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일부러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숙박을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파트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시면 되는데 거기에 얘가 생긴 거예요. 돌고 돌아서 얘가 왜 60억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4세대잖아요. 4세대에다가 반포에 있고 가장 신축이에요. 그리고 대단지야. 근데 한강뷰에 스카이브릿지가 있어? 그러면은 얘 말고 뭐가 있지? 대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천장부지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스카이브릿지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지었죠.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도 지금 가격대를 뭐 2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부 퀄리티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연식이 거의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실내 코트부터 해가지고 훨씬 고급화해서 넣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4세대 뭐 5세대 계속 갈 것이냐? 그건 좀 애매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이 사실 생각해 보면 3세대부터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도 충분히 대단지면은 수영장도 넣고요. 스카이 브릿지 같은 것들도 뭐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조식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뭔가 퀄리티가 고급화까지는 못 갔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3세대 아파트들 중에 상당수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만 따로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이미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리모델링 하면은 우리도 새 아파트 못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리모델링을 하는 데들도 있고 조식 서비스를 하는 곳들도 생깁니다. 지금 뭐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들은 지금 조식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있으면 사실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 자체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만 자, 그러면 2.5세대들은 어떨까? 2.5세대들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커뮤니티 건물 자체가 없어요. 2.5세대는. 근데 남겨놓은 공간 짜투리가 있어. 약간 그냥 뭐 성큰처럼 파놓은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공원 같은 거 조금 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뭐 놀이터 같은 거 옆에 뭐 그냥 빈 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커뮤니티를 만들자. 우리는 3세대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만드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커뮤니티로 막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3000cc 배기량 차라고 해서 다 같은 차는 아니죠. 뭐랄까 엔진 크기에 따라서 차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크기가 똑같고 동네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 같은 세대로 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크게 뭐 4세대 아파트라고 나눴지만 이 세대별로 사실상 다른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지? 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고 야 어차피 다 3000cc면 똑같은 차 아니냐 뭐 3000cc 포르쉐나 뭐 3000cc 뭐 그랜저나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저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글로 설명했지만 실제 거기서 한번 살아보거나 살아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은 이 세대를 낮춰서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33평이 60억을 최근에 찍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뭐 거품이냐 아니냐 뭐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대별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이걸 편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축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아주 막 똘똘한 한 채라는 거 거기다가 모든 걸 갖춘 단지가 너무 특정되게 하나다 보니까 얘를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있다 보니까 그냥 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나는 그러면 조금 더 지를게. 난 어차피 이거 돈 필요 없고 돈 안 벌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막 지르러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사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이런 집들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분산이 될 텐데 당장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도 하고 뭐 다주택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하나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은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4세대에 살다가 뭐 2세대나 1세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계속 다른 4세대나 5세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계속 앞으로 예측을 해본다면은 똘똘한 한 채가 지속되는 한 돈 더 모아서 다음 집으로 가야지. 돈 더 모아서 신축으로 가야지 라는 수요를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상황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게 단순히 투자 목적, 뭐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보니 좋더라 라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오늘 아파트의 역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